안녕하세요. 12월 6일 화요일 RF텍입니다. 최근에 12월 2일에 RF텍은 콜롬비아의 식약처에서 판매 승인을 유스필 히알루론산 필러에 대해서 판매 승인의 식약처 인정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품목 허가를 받은 것이죠. 이제 RF텍은 지난 3분기 영업 실적은 어닝한 모습을 보여줬죠. 개별 기준 자회사 이 모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보다는 100% 자회사인 RF바이오에서의 영업이익률 또는 영업이익이 어닝한 대단히 높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콜롬비아 중남미 지역에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의 공략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내년 2023년 연말 정도에 히알루론산 필러 신공장 그리고 보툴리눔 견주 전임상 마무리까지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에 시장을 확대해 가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보툴리눔 균주의 프리미엄 균주에 대한 판매 루트가 되면서 매출은 어마어마한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12월 2일의 기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를 본다라면 히알루론산 필러의 콜롬비아 품목 허가를 받았고 중남미 시장의 공략의 기지로 시작점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RF텍은 자회사 RF바이오의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 중에 국소 마취제 리도카인이 함유된 유스필 파인 딥 쉐이프 3종이 콜롬비아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라고 지난 12월 2일 밝혔습니다. 이번 허가로 RF바이오는 유스필 브랜드로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을 콜롬비아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번에 품목 허가를 받은 세 종은 모두 RF바이오가 독자 개발한 가교 기술 HA 포화공법 등을 활용해서 HA 농도와 점탄성을 조절한 고품질의 필러 제품들이라고 그럽니다. 잠시 지난 3분기를 본다라면요. 영업이 연결 기준으로 지난 사업년도 3분기 영업이익은 33억 원에 비해서 당해년도 3분기는 94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9억 원이었다는 것이죠. 이번에 19억을 만약 20억 원을 뺀다라면 74억 원이 바로 RF바이오에서 얻어졌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현재의 3분기 누적의 영업이익은 149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연결 기준, 즉 RF바이오의 대단한 영업이익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고요. 콜롬비아는 중산층의 안정적인 소득 증가와 더불어 미용과 건강 분야 관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그러고 외국의 기업들의 콜롬비아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라 합니다. 중남미 지역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아름다움과 미용에 매우 관심이 큰 시장,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미인들이 많다라고 그러죠. 콜롬비아의 품목 허가를 기점으로 브라질, 에콰도르 등의 인접 남미 국가들로부터의 시장 확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RF바이오는 지난해 4월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에 대한 유럽 C 인증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영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순차적으로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고요. 이번 콜롬비아 품목 허가를 통해서 유럽, 아시아를 비롯해 중남미 시장 진출도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회사 측은 설명을 하였는데 이러한 시장 진출의 가속화됨에 따라서 물론 마케팅 비용도 소모가 되겠지만 매출 영업이익에 지대한 공헌이 되지 않은 폭발적인 2023년 내년 내후년부터 이제 1년을 지나가게 되면 퀀텀 점프의 매출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RF바이오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글로벌 개별 국가들의 품목 허가를 확대해 나가면서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의 수출 확대를 통해 해외 매출 비중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급증하는 수요에 대비해 건설 중인 원주 신공장은 지난 10월 착공에 들어가서 현재 내년 말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이제 폭발적인 매출을 기대해 봅니다. 이래서 역대급의 매출이 이곳에서 폭탄 터진 것이 있죠. 2020년 6월이죠. 자연균주의 발견으로 인해서 역대급의 거래량을 내면서 그동안의 제약 바이오 섹터,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압박 이런 부분에 의해서 현재 대단히 가격 조정이 심화가 됐고 최근 들어서는 기존 추세를 벗어나는 새로운 정배열의 서막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월봉의 모멘텀 지표를 보더라도 대단히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월봉의 최대 매물대를 돌파한 녀석, 이것이 과연 올해 12월보다는 내년도 2023년도에 과연 이곳 위의 꼬리를 어느 정도를 장악해 갈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주식은 역시나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일신후일승 폭발 성장함에 따라서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서서히 2023년 하반기부터 그 태동이 점점 엿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합을 이루었죠. 오늘 거래량 16만 9천 주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고 신용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략 100만 주 정도로 2.31%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9일 제지네요. 이것을 보게 되면 RF텍이 현재 신용시장의 3.41% 대략적으로 110만 주 정도가 현재 신용장고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58만 3천 주, 오늘 4만 5천 주를 팔았네요. 오늘 프로그램으로 매도한 것 같습니다. 네, 42,292주 프로그램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이제 2022년 12월 앞으로 1년 뒤에 1만 평 규모의 공장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 매출은 폭발적인 부분을 기대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이제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가겠지만 누군가는 장기적인 관점을 통해서 이제는 서서히 조금씩 선취매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서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도 내년 2분기 정도부터는 긍정적으로 금리 인상에 있어서 기업들의 두루 적용이 되어서 이제 경제적인 안정, 물가 상승 부분도 안정인 물가 이러한 모습들도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올랐고 또 쉼이 있었고 이제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의미에서 환율과 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이곳 1318원에 해당이 되죠. 대단히 1326원이 오른 상황이어서 이제 1200원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서부 텍사스 원유도 배럴당에 3달러 하락을 한 3.31% 하락을 했고 현재 배럴당 76.93달러에 거래가 됩니다. 신용잔고는 222억 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16조 8,256억 원, 고객예탁금 1조 4,700억 원이 감소해서 48조 원에 해당하는 고객예탁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상으로 대단히 안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될까요? 이러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일봉상에서도 이 앞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최근의 고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분봉으로 확인해 본다라면 1년 중에 가장 고점이 6,500원이고 현재 5,220원 주당 1,300원 정도가 오르게 되면 1년 연중 가장 고점을 돌파할 텐데 과연 이 시기가 어느 시기 정도 돌아올 수 있을까? 내년 2월일까? 내년 3월일까? 어쨌건 이번 4분기에 매출의 영향도 큰 치대한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또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잖아 올해 그 고덕밸리에 RF텍이 입주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호텔 것 같던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종종 예정된 그러한 시간보다 조금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죠. 이번에 고덕밸리의 입주도 내년 정도로 넘어가지 않을까. 올해 해봐야 이제 23, 4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과연 올해 안에 입주보다는 내년 1분기 정도 입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시장의 연속입니다. RF텍도 일봉을 보게 된다라면 대단히 가격 조정이 심화가 됐었죠. 하루속히 10,000원에 안착이 돼서 조금 힘든 그러한 마음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주가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